오늘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관련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중심 뭐 우리가 그 전에 뭐 내심, 외심 뭐 이것저것 개념들 배웠었는데 네, 오늘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한 번만 배워두면은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9번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중선.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중선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 하나를 그렸을 때 한 꼭지점과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 자, 대변이라는 건 이제 마주보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서 얘에 해당합니다.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는 편은 요 빨간색이겠죠. 이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이은 선분이에요. 저기 중점을 향해서 중점이 대충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렇게 똑같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 중선이 사실 하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꼭지점은 3개 있으니까 여기 꼭지점에서도 중선을 그을 수 있을 테고 또 여기서도 이 꼭지점에서도 중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선이 1, 2, 3가 나오는데 이 중선들의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다?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좋은 특징들이 있는데 유용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2번입니다. 2번. 자, 2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요 두 개를 지우고 얘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무게중심이었었잖아요. 아까 전에. 이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나눕니다. 몇 대 몇으로 하냐면 2대 1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딱 요걸 기점으로 여기 길이가 만약에 6이었잖아요. 꼭지점에서부터 중선까지가 6이었으면 요 중선부터 여기 중점까지, 이 편의 중점까지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2대 1의 비를 계속 맞춰줘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되는지를 봅시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1대 2의 비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증명은 한번 하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이것만 배우면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문제 한번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X, Y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G가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걸 기점으로 요 AG는 EA라고 한다면 여기 GD는 A가 될 거예요. 왜냐면 2대 1의 비를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길이는 3A인 건데 그 3A가 지금 현재 9라고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A의 길이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여기가 3이었던 거고 여기가 6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 X값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네, X값은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게중심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죠? 자, 또 하나만 더 풀어보시면 자, G가 지금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G를 기점으로 해서 G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 중선이 네, 2대 1로 쪼개집니다. 여기가 8이면 그럼 여기 Y는 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4다 그냥 바로 나오게 되겠고 다음에 어쨌든 이 파란색 선이 뭐라고 했냐면 중선이라고 했어요. 중선이 뭐예요? 꼭지점에서 반대편에 있는 선 대변을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선은 원래 10짜리였는데
자,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 5가 됐겠죠. 즉 x는 5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 지나는 선은 중선인 거예요. 중선. 그걸 잊지 마셔라. 자, 됐고 다음에 문제 3번 더 봅시다. 우선은 여기에 먼저 집중합시다. 어느 선이냐면 요 중선에 집중합시다. BE. 자, BE는 어쨌든 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대 1의 비를 이룰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10이면 x는 5입니다. 5. 2대 1의 비를 이루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번엔 어느 중선이냐면 요 중선 AD에 집중할게요. AD에 집중해 보시면 AD는 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y 대 뭐가 이 2대 1의 비를 이루게 될 거예요. 즉 저기가 y였으면 여기는 2분의 1y가 되는 겁니다. y의 절반 2대 1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따라서 그럼 전체는 2분의 3y인 건데 그게 지금 전체 길이가 12라고 주어져 있어서 양변에 3분의 2 곱해주시면 y는 12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고, 이거 약분해주시면 y의 값은 8이 나온다. 자,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4번도 보시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있고요.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을 테니까 x는 10인 게 바로 나옵니다. 2대 1. 다음에 여기서도 이것도 봅시다. y의 길이를 또 물어봤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됐네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요 선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 선은 중선입니다. 중선이기 때문에 자, 마주보는 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마주보는 변을 2등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쪽을 보시면 요 삼각형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왼쪽에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현재 여기에 그림이 여기가 G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M, 그 다음에 B, D, A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일단 6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인 거고, 자, X의 길이는 아까 전에 10이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작은 사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알 수 있어요. 닮음임을 알았으면 닮은 B도 바로 구하셔야겠죠. 닮은 B는 10대 15니까 즉 2대 3의 닮은 B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y와 6도 2대 3의 B를 이루고 있다. y 대 6도 2대 3의 B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결국 12는 3y니까 y의 길이는 4였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y의 길이는 4였던 겁니다. x의 길이는 10, 그리고 y의 길이는 4. 자, 이제 또 닮음을 이용한다라는 게 조금 까다롭긴 했죠. 다음에 5번, 6번도 있으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자,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요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 바로 중선입니다. 요 빨간색 선. 얘도 중선인 거고. 그럼 중선의 특징은 뭐예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절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8이었다면 x는 그쵸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x는 4였다. 우선 x는 4였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줄 수 있겠고, 다음에 이번에는 y가 있는데 자, x가 4였으면 여기도 이제 4였겠죠. 자, 제가 이번에 집중해야 될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생긴 EGF랑 그리고 CGD. 자,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걸 또 우리는 많이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래시계형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은 지금 서로 평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맞꼭지각이 서로 이렇게 같겠고요. 그 다음에 엇각도 서로 이렇게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임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닮은 비는 우선 그럼 어떻게 알아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길이가 여기가 4이고 여기가 y라는 거밖에 모르는데 자, 닮은 비는 2대1입니다. 이게 2대1이에요. 자, 왜 2대1입니까 선생님? 하시면 여기 보세요. 닮은 비가 자, 여기 C2를 보시면 이것도 중선이죠.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근데 얘가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2m이었으면 여기는 m이었던 거예요. 여기다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2m이었으면 여기는 m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들이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요 4대 y도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이었던 거죠. 절반 사이즈. 따라서 y는 4의 절반인 2였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x랑 y를 찾아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지금 여기 무게중심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이 선에 집중해 보시면 자, 요 중선에서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x랑 y가 1대 2의 비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게 x면은 y는 x의 2배겠죠? 이건 2x입니다. 2x. 그렇게 되는 거 하나 확인해 줄 수 있고 다음에 우선은 삼각형을 여기도 따로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을 밑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평행합니다. 누구랑 평행하냐면 얘랑 이렇게 평행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 전체가 3x가 됨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x고 2x니까. 자, 다음에 여기가 12인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작은 사각형과 큰 사각형이 평행하니까 닮음인 거는 알겠어. 닮음인 건 알겠는데 그 닮은 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선을 한번 보십시오. AD. 자, AD 선분도 무게중심을 지나니까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죠, 중선. 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주보는 변을 2등분 시켜버립니다. 자, 즉 BD랑 DC가 길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닮은 비가 A 대 2A인 겁니다. 1대 1대 2의 닮은 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12와 3x도 1대 2의 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얘는 24였던 겁니다. 따라서 3x는 24니까 x는 8이다. 나와주겠고 자, x가 8이면 y는 2x니까 2x를 2배 하시는 거 y는 16이다. 이렇게 답 찾아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1대2의 비만 물어보는 게 있고 요 밑에처럼 조금 응용해가지고 삼각형의 닮음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쯤에서 하고서 이제 과연 그럼 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대2의 그 비를 이루게 되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제가 중선 3개를 다 써볼게요. 중선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2등분 했고요. 여기도 중선 둘, 다음에 여기도 중선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만 자, 이 삼각형만 한번 바라볼게요. 이 삼각형 바라보시면 삼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했을 때 자, 얘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그리고 여기도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지금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높이가 똑같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요거는 밑변도 똑같고 밑변도 똑같은데 높이도 똑같아. 따라서 여기 넓이를 제가 만약에 A라고 준다면 이 오른쪽 삼각형도 넓이가 A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각형을 바꿔서 주목하는 삼각형을 자, 주목하는 삼각형이 이번엔 여기라고 치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반도 이렇게 나눴다고 치더라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변과 이 두 삼각형이 밑변과 그리고 높이가 서로 똑같아요. 밑변과 높이가 서로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두 삼각형 또한 넓이가 똑같아서 여기가 넓이가 B라고 한다면 여기도 넓이가 B입니다. 그럼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만 알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가 나올 텐데, 자,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 삼각형에서요, 전체 삼각형에서 이렇게 반을 쪼개놓고 요 큰 왼쪽 삼각형과 그리고 큰 오른쪽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도 밑변은 이만큼에다가 높이는 요만큼이겠죠? 그렇게 되겠고 오른쪽 삼각형도 보시면 밑변은 요만큼, 높이도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그리고 요 오른쪽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였었어요? EC 플러스 A였었죠. 자,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다? 오른쪽에 있는 EB 플러스 A랑 똑같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요 양변의 식 정리를 좀 해주시면 A 서로 사라지면 EC는 EB였다. 결국 그래서 C는 B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C랑 B랑 같은 넓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두 다 그 C랑 B는 같은 넓이니까 C를 다 B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관점을 자, 이번에 관점을 조금 바꿔서 여기를 밑변이고 여기를 이렇게 이 삼각형 하나와 그리고 이 삼각형 하나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개 삼각형 생각해 보면 여기도 밑변과 높이, 여기도 밑변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도 넓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딱 중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두 삼각형은 어차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잖아요. 따라서 밑변이 이렇게 똑같다면 높이도 마찬가지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A면 여기도 A란 얘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변끼리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서로 높이도 똑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나 아니면 이 삼각형 넓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해 주시면 이 왼쪽 삼각형 넓이는 3B죠. 맞죠? 3B입니다. 다음에 요쪽 삼각형 넓이는요? 이쪽 삼각형 넓이는 자, B 플러스 2A예요. 따라서 요 B 넘겨주시고 계산하시면은 2B는 2A가 나오므로 따라서 B는 A다.
그래서 B와 A의 넓이가 서로 그냥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B는 다 제가 A로 바꿔버리겠습니다. AA, AA. 그리고 이렇게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버리시면 모두 6조각이 나오게 되는데 6조각 모두가 넓이가 다 똑같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도 여전히 어쨌든 2대1인 게, 요게 2대1인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번 요 삼각형만 갖고 오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면 요만큼만 가져와 볼게요. 요만큼만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제가 새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고, 자, 되었습니까? 네, 여기 무게중심 G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넓이는 2A이고 여기 넓이는 A예요. 여기는 AA 두 개 있으니까 2A이고 여기 넓이는 A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나 높이는 똑같거든요. 높이는 똑같은데 넓이는 2배가 차이가 나. 이게 뭔 얘기예요? 높이가 똑같은데 넓이가 2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밑변이 2배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밑변이 2배 차이가 났으니까 넓이도 2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따라서 이거는 결국 이 G를 기점으로 G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2대 1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였다. 2대 1의 B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대 1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서 2대 1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2대 1이 되는 것이다. 네, 다른 삼각형들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넓이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2대 1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럼 문제 마저 풀고 가보겠습니다. 문제 9-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점 G와 G'가 각각 삼각형 ABC, GBC의 무게중심일 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별표를 쳐야 되냐면 G는 ABC의 무게중심인 거고요. 다음에 G'은 요 GBC의 무게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무게중심인지를 한번 꼭 생각하시고서 하셔야 된다. 자, 우선은 요 G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G는 누구의 무게중심이라고 했냐면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ABC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ABC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서 G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형 ABC에서 요 G를 기준으로 2대 1의 B를 이루어야겠죠. 2대 1. 따라서 여기가 24면 X는 12가 나와줘야 된다. 2대 1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X는 12라는 거 우선 나오게 됐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요 G'은 요 삼각형 BCG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GBC.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다시 여기다 옆에다 그려볼게요. 자, 작으니까 옆에다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중선 내리고 여기에 무게중심,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있다. 그러면 이 G'를 기점으로 2대 1의 B를 이루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2대 1이니까 진짜 1이라고 쓰지 마시고 2대 1이면 2T, 여기는 T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길이는 3T인데 자, 3T가 지금 전체 길이가 X니까 뭐예요? 12예요. 따라서 T는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 T가 4니까 여기는 길이가 8이 되어서 결국 Y의 길이는 8이라는 것도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Y는 8이다. 계산하시고요. 다음에 2번. 이번에도 자, G는 이 전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작은 것부터. 작은 삼각형 GBC가, 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G'이. 그래서 G'을 기준으로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G'을 기점으로 여기가 X랑 인데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X가 뭐겠어요? 그쵸? 4죠. 네, X가 4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대 1의 비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4인 거는 일단 간단하게 바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6이었을 텐데 4와 2니까 여기가 6이었을 텐데, 이번엔 삼각형을 크게 봅시다. 삼각형을 크게, 삼각형 ABC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중선이 있고, 또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자, G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전체가 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6이면 여기는 길이가 당연히 뭐여야겠어요? 그쵸? 1대 2의 비를 이루어야 되니까 12여야겠죠? 따라서 A, D 전체 길이는 12와 6을 더한 18일 것이다. 그게 바로 Y니까 Y는 1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고, 자, 다음에 9-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G가 무게중심일 때 G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은 뭐예요?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선은 중선입니다. 중선. 중선의 역할은 뭐야? 중선은 마주보는 대변을 2등분 시켜줘. 그래서 여기는 1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5. 됐습니까? 자, 15가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했고,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G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GD의 길이는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 여기 길이가 15고 여기 길이도 15인데,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점 자체가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그었어. 15고 여기도 15야. 그러면 여기도 15가 나옵니다. 예? 아니 선생님, 얘가 15고 얘가 15인데 얘까지 왜 15예요? 자, 일단 얘가 15고요. 그 다음에 요 G를 기점으로 어쨌든 2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으니까 2m 대 m이라고 치면, 자, 결국 3m이 15니까 네, m은 5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GD의 길이, 즉 m은 5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왜 이게 지금 BD의 길이가 이제 15인 거예요? 하시면 이 직각삼각형에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요걸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하실라나? 외심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 이 외심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자, 이걸 하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원의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면 이 직각삼각형은 이 삼각형을 그리시면, 이거 스포를 해버렸네요. 이 삼각형을 그리시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무조건 다 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시면, 그리고 한 꼭지점이 이 원 위에 있다면, 그럼 이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온 순간부터 그냥 여기에 원이 하나,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한 번만 알아두시면 이렇게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뭔 역할을 한다? 원에서 지름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름 역할. 지름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AD와 DC가 지금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요 BD라는 선분이 중선이니까. 그러면 D는 요 AC의 중점이니까 얘가 D가 바로 원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의 중심. D는 원의 중심이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외심이기도 하죠. 외접원의 중심이기도 하니까. 따라서 요 B에서 D를 향하는 점도 반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15였던 거예요. 여기도 15고 여기도 15니까 B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15다. 자, 따라서 외심과 관련해서 이거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도 직각삼각형 나왔으면 자, 가상의 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상의 원을 여기다가 마음속으로 이제 그려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상의 원을 해두시면, 자,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지름이 있는 겁니다. 자, 지름이 있는데 여기 중선이죠, 중선. 자, 중선이 이렇게 원의 지름을 지나는 곳이니까 이게 2등분이 될 테니까, 자, 여기가 바로 D가 원의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18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 1의 B를 이루고 있으니까 여긴 2T, 여긴 T가 되면서 자, 전체 3T가 18이니까 T는 6이다. 자, 결국 GD의 길이는 T니까 T의 길이 6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알아두시면 꽤 유용합니다. 외심 잘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형 10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